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 볼게요. 기출문제 보실 때, 우리 딱공, 쪽집게, 이론, 특강 자료. 첫 번째, 두 번째, 통합 이론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결론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돼 있어야 됩니까? 암기가 돼 있어야 되죠. 지금부터 우리가 기출 문제도 풀 거고, 그럼 기출 문제가 끝나자 뭘 할 거다? 이제 예상 문제를 풀겠죠. 그죠? 그럼 예상 문제 풀고 나면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4회분을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백선 이것도 풀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과정의 정규 과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론 강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론 강의를 이 과정에서 이제 한 번은 하거든요. 한 번은 한 2주에 걸쳐 가지고 지적 한 번, 등기 한 번 이렇게 이론 강의를 한번 진행은 하긴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기출 문제가 시작이 되면 제가 문제를 풀면서 지문 하나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지문들 그런 거 하나씩 차근히 정리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암기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갈 거니까 그걸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내가 암기가 안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 가셔가지고. 그럼 암기를 할 때 뭘 보고 해야 되느냐? 일단 자료는 무조건 단권화 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많은 정보를 구할 때도 어떤 과목이든 한 권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이론서도 뭐 기본서 봤다가 뭐 특강 자료집 뭐 봤다가 막 많잖아요. 그죠? 한 권을 단권화해야 되는데 공시법만큼은 이론의 단권화는 딱공 쪽집게 이론 특강 자료 이걸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근데 딱공 쪽집게 이론 특강 자료는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자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특강을 안 들으신 분도 있잖아요. 인강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강을 안 들으신 분은 이 책만 따로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딱공 쪽집게 이론 특강 자료 이 자료만이라도 뭐 하셔라?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기출 문제를 풀든 예상 문제를 풀든 동행사회분을 풀든 백선을 풀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어차피 예상 문제집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상 문제집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뭘 기반해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만들었겠죠. 그럼 뭐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예상 문제 만들 때 여러분이 이론 강의를 함께 뭐한다 정리할 수 있도록 이거하고 뭐 시켜서 연계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통합 이론서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그냥 많은 또 드는 거 싫어요. 저는 많은 또 쓰기 싫고 그냥 있는 것만 할래요. 하게 되면 뭐 가지고 하면 된다? 통합 이론서를 가지고 또 단권화를 시키면 돼요. 근데 통합 이론서를 보게 되면 딱공 필수적인 지문이 딱공 쪽집게 이론 특강 자료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더 뭐하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 시키는 작업을 할 때는 통합 이론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살 여유도 없다라는 시는 분들은 뭐다? 결국은 통합 이론서 자료를 가지고 뭐한다? 단권화를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럼 통합 이론서는 딱공 쪽 집게 이론 특강 자료는 뭘 기준으로? 통합 이론서를 기준으로 더 축약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용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료는 뭐 한다? 양을 늘려가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양을 뭐 해야 한다? 줄여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양이 뭐 한다? 늘어나는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론 정리는
1번 이거 하나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 시험장 가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근데 딱공 쪽집기 이론 특강 자료를 구입할 여력이 안 된다. 여력이 안 된다면 뭐해라? 통합이론서를 가지고 단권화시켜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지적의 의의와 등록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보면 변형이라는 글자도 보이시잖아요. 그죠? 변형. 변형은 말 그대로 지문을 몇 가지는 변형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변형을 시켰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이렇게 변형하는 것 자체는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일단 그래서 변형 문제는 문제를 만들 때 개인의 주관적 의사가 들어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조금 변형을 시켜도 돼요. 근데 지적법은 법 조문 그대로 나오거든요. 시험 지문에 법 조문 딱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법 조문을 뭐 한다 출제위원이 바꾸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조금 더 지문을 갖다가 폭넓게 좀 공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지적에서 해야 될 첫 번째 테마가 뭡니까? 일단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죠. 근데 공시를 하다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질 수도 있대 하나요. 그죠? 그럼 다시 지적 공부를 뭐해서 정리해서 공시하자. 이게 지적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요. 체계에. 그러면 그것을 맨 처음에 지적법에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걸 토지의 등록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 해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뭐별로?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뭐별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시, 군, 구, 읍면동 체크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 지문은 이미 이제 익히 알고 계신 지문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2번 지문도 한번 볼게요. 토지의 조사 등록, 역시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설문에서 뭐가 나오면 모든 토지 나오면 뭐다? 국장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에서 이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위에 보면 토지의 표시 있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럼 토지의 표시는 국장이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지번, 지목, 경계, 좌표 이것도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럼 토지의 표시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설문에서 토지의 이동이 나오면 토지의 표시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모든 토지 나왔을 때는 누구다? 국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때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해라? 수립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우리 지적법에 몇 번 있다? 3번. 그 세 가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면 되고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 자, 토지 이동 현황을 뭐 한 때? 조사한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뭐 한다? 정리한다. 그러면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해야 될 게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설문에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결의서. 결의서를 뭐하고 작성하고,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기준으로 뭐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 순서라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필수 암기 사항들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토지의 등록과 관련해서 토지의 뭐다? 등록과 관련해서 필수 암기 사항들. 제가 요약 정리할 때는 약식으로 좀 적을 겁니다. 그럼 약식으로 적었던 내용을, 즉 시험 지문에서는 약식으로 지문이 나올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약식으로 적었던 내용을 여러분이 서술형으로 이제 확인하려면 항상 뭐하고 딱공, 쪽집게, 이론 특강 자료하고 순서대로 제가 딱딱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하고 뭐해서 매칭을 시켜서 서술형 지문 보면서 그 체크하면서 또 한 번 더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자, 토지에 등록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첫 번째, 모든 토지 이렇게 나오면 누구다? 국장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 설문에서 토지의 뭐가 나오면 이동이란 글자가 나오면 토지의 표시는 누구다? 지적소관청.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토지의 표시는 뭐가 나왔을 때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다? 국장. 설문에서 토지의 이동이란 글자가 나오면 누구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뭘 할 것이고 신청을 할 것이고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럼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에게. 아, 그러면 선생님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에서 지적 공부를 뭐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신청은 누가 하는 거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정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직권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세 번째로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럼 직권으로 결정을 하려면 순서 셋, 넷, 다섯, 이 순서 5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그죠? 첫 번째. 그러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이제 가서 뭐 해야 한다?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토지 이동 현황을 뭐 하자? 조사. 그죠? 이렇게. 조사. 그럼 조사를 했다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를 뭐 하는 거다?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했으니까. 그럼 이걸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리를 하려면 이것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준값이 되는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거예요. 이게 결의서. 그러면 결의서가 이제 작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작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지적 공부를 뭐 한다?
직권으로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순서 5가지 이제 정리해 줘야 한다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토지의 등록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시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다? 국장. 토지 이동 나오면 지적소관청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신청을 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소관청에서 결정할 것인데 만약에 뭐가 없다면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해서 정리를 하려면 순서는 지켜야 하는데 뭐부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 되고 그 다음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했으면 조사부를 작성하고 그리고 정리결의서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직권 정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럼 정해지고 나면 이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원칙은 뭐별로?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범위까지 정리를 하면 하나의 세트가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의 등록과 관련해서는요, 토지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이제 나온 지가 좀 꽤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또 1번 문항으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지문은 꼭 좀 챙겨 가도록 합니다. 그럼 이러면 요 테마 하나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했던 게 이에게서 살을 조금 붙여가지고 뭐해라? 딱공, 쪽집게 특강 이론 자료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요거 메인으로 암기하고 쪽집기 이론 자료 보면서 서술형 지문까지 뭐해라? 클리어 시켜라고요. 그러면 뭐한다? 딱 이론 정리까지 되어가면서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끝내잔 말이에요. 그럼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뭐로 넘어갈 거다? 예상 문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럼 제가 예상 문제 만들 때 딱공 그 자료 제가 딱공 자료가 통합이론설 기준으로 만들어냈다고 했죠? 그럼 딱공 자료하고 페이지가 딱딱 맞도록 또 뭐한다? 문제를 구성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뭐 볼 거다? 예상 문제 할 때 문제를 풀면서 암기하고 또 뭐 하면서 딱공 보면서 또 한번 암기하고 또 동영 갈 거잖아요. 그럼 동영에서 문제 만들 때 제가 또 그거하고 똑같은 편제 방식에서 만들겠죠. 그래서 계속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계속 돌려보고 그래서 이제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똑같은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요. 앞으로 10번, 20번은 더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점수대가 조금은 나오지 않거나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월 달에 만약에 나는 11월 달부터 공부했어요. 선생님 1월 달부터 공부했어요. 근데 5월 달에 바로 점수가 평균 80점, 70점 나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30점, 20점, 25점, 3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 갑자기 그 사람이 뭐 1월 달에 법률 용어가 뭔지도 몰랐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토지 이동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 3, 4개월 만에 갑자기 80점을 받고 70점을 받고 이러면 그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우리는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10월 25일 날 시험장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묵묵히 앞만 보고요. 암기하라는 거 암기하고 해석하라는 건 해석하고 그렇게 자꾸 시간을 갖다가 앞으로만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한다? 8월달, 9월달 넘어오잖아요.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뭐다? 점수대가 쑥 뛰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점수대가 확 오르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시험장 가는 때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프를 딱 그려보거든요.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게 0점이에요. 이게 0점, 빵점. 여기가 100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점수대의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7월 달까지도 점수 때는 항상 몇 점에 머물러 있다? 30점, 40점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 8월 달 예상 문제가 딱 끝나는 순간 또 들어가는 순간 그 시점부터 뭐 한다? 이게 퀸텀 점프를 해버린다고요. 확 올라가 버린다고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갑자기 푹 뛴다고요. 갑자기.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7, 8월 달까지 꾹꾹 눌려놓으란 말이야. 눌려놓다 보면 암기가 계속 돈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금 점수대가 계속 이게 머물러, 표본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눌려놓았던 것이 갑자기 훅 뛰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하나 더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여기서 뭘 정리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이거 하나 정리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일단 승인과 관련해서 이제 승인, 이 승인이라는 표현, 이 표현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지문을 좀 해석을 할 때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은 일단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 지적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 나와도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역시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문은 어디에만 나오느냐면 시도지사 또는 누구의 승인? 대도시 시장의 승인. 이 조문만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험에서 크게 봤을 때는 국장의 승인 일지도 말고 X예요. 지적소관청의 승인 일지도 말고 X예요. 그런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나오면 일단은 뭔데 읽어봐야 돼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뭘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나오면 일단 그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딱 몇 가지다? 세 가지인 경우에만. 그럼 그 세 가지가 뭔지를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 세 가지가 이제 앞에서 적어보면 순서대로 적어보면 지번 변경이에요. 두 번째는 지적공부 반출이에요. 지적공부 반출. 순서대로 적으면 그 다음 뭐다? 축척 변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는 저처럼 순서대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의 반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의 반출. 이 세 가지인 경우만큼은 누구의 승인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뭘 받아야 한다? 승인. 그럼 여기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얘는 뭐 한다? 틀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승인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는 이 지문 세 가지 안에서 다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보면서 필수 암기사항 두 가지가 일단 정해졌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암기해 버리자고요. 토지를 등록을 할 때 토지를 등록을 시킬 때 설문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가 등록을 한다? 국장 이렇게요. 다만 토지의 표시를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할 때 설문에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이때 누구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근데 토지 소유자에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등록할 수가 있는데 직권으로 할 때 수립해야 될 계획이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범위는 어떻게 된다? 시, 군구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수립하는 절차적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술형으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순서를. 있으니까 첫 번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고 그 다음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그럼 줄여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자?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 결의서 작성, 정리 이렇게 암기해 놓고 앞에 어떤 글자 붙이면 된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토지 이동 글자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 끝. 자, 그 다음 승인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는 국장의 승인 나오면 읽지도 말고 X. 그 다음 두 번째 지적소관청의 승인 나오면 읽지도 말고 X. 그 다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나오면 일단 내용을 읽어봐야 한다. 이거는 앞에 뭐가 나오느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의 반출 나오면 이 지문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O. 이 세 가지 아니면 뭐다? X. 요렇게 해서 요 두 개 딱 클리어 시켜버리면 된다고요. 됐죠? 좋아요. 그 다음 3번 이제 지번 가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에 이제 등록을 하는 큰 절차적 테두리를 정했고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어떻게 등록하느냐 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시켜 줘야 되죠. 그럼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토지의 표시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의 표시는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을 결정을 해야 지적 공부에 등록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소재지는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은 뭐부터 시작한다? 지번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럼 지번을 이제부터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암기는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암기해야 될 건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에 의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것은 26회에 뭐가 되어 있다? 변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변형이 된 지문이 1번 지문이에요. 1번 지문. 분할에 관한 일반론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변형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걸 사례형으로 한번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문을 실제 이런 유형으로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정도 기본적인 지문을 뭐한다? 사례로 변형시키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볼게요. 11, 12, 13의 1, 13의 2, 13의 5 필지 중 13의 2가 몇 필지로? 세 필지로 분할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분할에 관한 개념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분할은 제가 어떻게 암기시켰다? 부부가 한다. 이게 키워드였죠. 누가 한다고요? 부부가 한다. 그럼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할 것이고 그럼 기존 지번 뭐다? 13의 2 이걸 부여할 것이고 그럼 나머지 필지는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럼 부부라는 말이 뭐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그러면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이니까 13번지 필지의 최종 부번이 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게 순서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이니까 그럼 최종 부번이 여기 뭐라고 돼 있다? 13의 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3의 5가 최종 부번이니까 다음 순서의 번호로 부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13의 6, 13의 7 이렇게 부여하는 게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3, 4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두 번째,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2번 또 틀렸고요.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번 부여 기준은 북서기번법입니다. 북서기번법. 그래서 북서기번, 기번이라는 글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북서쪽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서기번법이니까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분할의 경우에는 금방 1번 지문의 연장선상이잖아요. 분할의 경우에는 누가? 부부가 한다. 그럼 뭐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그럼 한 필지는 기존 지번을 그대로 부여한다고요. 한 필지는 종전 지번, 한 필지는 1필지는 종전 지번. 1필지는 종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3번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의 대상. 자,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등록 전환 나오면 일단 원칙부터 정리하셔야 된다. 그죠? 원칙 우리는 어떻게 암기했다? 등, 신, 본, 부 이렇게 암기했네요. 그러면 등록 전환하고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면 본부까지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읽으려면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본번의 부번. 단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했다? 본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본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지문이 길어져야 한다, 짧아져야 한다? 길어져야 되죠. 왜냐? 예외니까. 그러면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이 지문이 짧으면 뭐다? 본부를 찾아야 되고 지문이 길어지면 뭐다? 본을 찾아야 된다고요. 왜? 예외가 되려면 신규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런 단서가 붙어야 예외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로 간다? 본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지문이 암기가 돼야 되는데 지문을 분석을 할 때는 본부로 갈 때는 지문이 짧아야 되고 본으로 갈 때는 지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지문을 딱 읽는 순간 지문이 일단 짧다 길다? 그럼 길다면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에 해당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본번을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럼 그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 3가지 몇 개? 3가지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지문을 하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출제인이 지문을 물어볼 때는 지번의 일반론은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의 원칙과 예외, 그것은 머릿속에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번 같은 경우에는 29회 시험으로 마지막으로 나왔고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35회 때 5년 만에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올해 36회잖아요. 여러분 시험에도 5년 쉬다가 작년에 한 번 나왔으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시험에도 한 번 정도 더 내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된다고요.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 다 하고 나서 지번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암기해야 될지를 한 번 정도 저랑 같이 한번 또 정리해서 가는 거예요.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신규 등록 나오는 순간 등신, 본부 자꾸 따라 읽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돼. 몰라도 그냥 모르겠지만 등신 본부래 하고 자꾸 읽어. 조용하게 있지 말고. 누가 떠든다고 해서 옆 동료가 막 싸우고 그래요. 옆 동료하고. 내가 수업 시간에 등신 본부라고 그러는데 옆 동료가 막 해? 싸워?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워? 그런 거 아니잖아. 공식적으로 제가 자꾸 이야기하라잖아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등록 대상 토지 나오면 뭐다? 등신, 본부. 그럼 지문이 길어? 하면 뭐다? 본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럼 지문이 길어? 짧어? 좀 길어. 그러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겠다. 그죠? 뭐가 되어 있는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근데 출제위원이요. 정말 치사한 출제위원이다. 만약에 치사한 출제위원이다. 이렇게 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낸다면 그 출제위원은 진짜 오래오래 살 거예요. 그 출제위원은. 우리가 등신본부 이렇게 읽고 예외적으로는 본 이렇게 읽을 때 예외적으로 본 읽을 때는 뭐한다? 지문이 좀 길어지잖아요. 물론 그 세 가지 지문을 암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뭐냐면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지문을요, 여러 필지이거나 이 지문을 면적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면적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도 지문은 뭐한다?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때도 우리는 본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건데, 그럼 면적이 큰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본이 아니겠죠. 그래서 출제원이 아마 예를 내면서 지문을 길게 만들면서 수험생들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암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문이 길면 본번, 짧으면 본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한다? 다른 지문을 넣어서 틀리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근데 만약 출제인이 그 지문을 내면 그 출제는 굉장히 뭐한다? 100세, 200세까지 장수합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지문들이 모의고사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모의고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면적이 큰 경우는 아냐, 면적이 큰 경우는 아냐, 이걸 암기한다고요. 근데 그걸 암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뭘 암기해야 한다? 여러 필지, 본번의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최종 지번에 뭐다? 인접한 경우,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요.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의 표시로 연결하고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뭐다? 읽는다. 그 다음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자, 지번에서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이 지문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가 떠올라줘야 되죠. 그 지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5번 지문이라고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도 뒤에 뭐가 나온다? 준용한다. 축척 변경 시행 지역도 뒤에 뭐가 나와야 한다?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가 더 있죠. 준용한다라는 지문이 나올 때는 지번 변경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6번 지문 적어가지고 지번 변경도 주릉 뒤에 뭐가 나와야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세 가지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 하는 경우다? 준용하는 경우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암기했느냐?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지적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 지문처럼 암기를 했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의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 지번을 부여한다 했으니까 뭐한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합병 나오면 뭐라고 암기한다? 합선, 전기 합선. 그럼 항상 뭐로 간다? 선순위 지번 됐어요. 근데 토지 소유 합병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되죠.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나오면 분할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의사와 상관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뭐가 있을 때 신청이 있을 때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구별할 때 분할은 신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합병은 뭐가 들어가야 한다? 신청하는 때에는 그 말이 들어가야 한다. 그게 정답의 결정 요소입니다. 그러면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뭐가 나와 있다?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럼 틀린 지문은 몇 번? 3번. 그럼 여기에서 가볍게 한번 정답의 결정 요소가 되는 지문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되겠죠. 뒤에서 모아서 한번 정리하겠지만 약식으로 적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암기하시라고요. 행정지번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적어 놓고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지번 나오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대부분 나올 때 눈으로 익숙하니까 대부분 맞추는 지문이 있는데 유일하게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지문이 딱 하나가 있다. 그래서 지번이 나오면 제가 문제 읽지도 말고 항상 뭐해라? 행정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 이것만큼은 뭐 해놔라? 메모해놓고 문제를 풀어라는 이유가 다른 지문은 혼란스럽지 않은데 유독 이 지문만큼은 뭐하다? 혼란스럽다고요. 그럼 이 지문을 해석을 할 때 확정이 메인이죠. 확정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어떻게 해라?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고요.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세 가지. 그게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이 방법을 뭐 한다? 준용한다. 그래서 항상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나오면 항상 어떤 글자가 서술에 나와야 한다? 준용한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 세 가지 경우에 주에는. 그럼 이런 애들은 최종적으로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겠다는 겁니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고요. 근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들은 뭐 해야 한다? 제외해야 되거든요. 그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 제외해야 될 지번 두 개가 뭐다? 하자와 흠결이 있으면 제외해야 되는데 같은 지번과 또 뭐다? 경계에 걸친 지번 이런 지번들은 뭐하고? 제외하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여기까지 정리되셔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부여할 지번의 수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아직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암기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9월달, 10월달 동영 모의고사라든지 그때 가서 제가 몇 지문 넣어가지고 가볍게 터치하고 가는 정도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지문을 갑자기 출제해 내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출제는 또 역시 뭐 해야 한다? 오래 살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짚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자꾸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자꾸 뭐 한다? 줄여가면서 정확하게 다독거리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정확하게 하는 게 뭐하다? 중요하다. 우리한테 필요한 점수는
100점도 아니고 9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몇 점 이상 받아가는 거다. 60점 이상 받아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겉멋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동료에게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아무 필요 없다고요. 나는 조금은 알고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지번 계속 가보는 거죠. 6번부터 볼게요. 6번부터 볼게요.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작년 기출문제라고요.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시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다? 본부 다만 예외적으로 본번이죠. 지번 부여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로?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 그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라고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5번 끝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암기해야 되겠지. 여러 필지인 경우 최종 지번 토지에 뭐다? 인접하여 있는 경우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한 경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원칙이 뭐였는데? 원칙은 본부, 본번에 부번. 근데 설문에서 출제원이 뭐라고 이야기해줘? 본번에 부번이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하다 했으니까 본번에 부번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예외로 본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사항은 실제로는 뭐다? 여러 필지이거나 최종 지번 토지에 뭐다? 인접하여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필수 암기 사항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다? 세 가지 끝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지문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뭐해라 출제인이 암기해라 라고 당부를 했잖아요. 그럼 36회 나왔을 때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했던 신규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가 면적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가 되겠죠. 됐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 면적이 큰 경우에는 본번의 부번이지 본번의 본번이 아니야.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뭐해라? 정확하게 암기해야 한다고요. 어떤 지문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임자를 붙인다 했는데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이죠. 아주 일반론적인 지문이지만 모의고사든 앞으로도 출제될 개연성은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봐요. 과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이걸 뭐로? 뒤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딱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딱 나오는 순간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먼저 결정 짓고 가야 돼. 어떻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결정 짓고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들은 뭐 한다? 제외한다.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같은 지번과 경계에 걸친 지번 이렇게 끝.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다네. 그럼 같은 지번이 있을 때 이 지번은 하자와 흠결이 있으니까 뭐해라? 제외해라 라는 거예요. 있을 때 그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이러고 두 개. 이거는 뭐하고? 제외하고 부번으로 부여한다가 아니라 뭐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러니까 부번으로 부여한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부여해라?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 이렇게요. 19에 뭐라고 되어 있다? 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9회 시험은 실제는 이렇게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형을 시켰다는 건 뭐예요?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 두 개까지 뭐해라? 함께 암기해둬라 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유형이 만약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는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다만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들은 뭐해라? 제외해라.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뭔데요?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리고 뭐다?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 있을 때 이런 지번들은 뭐하고? 제외하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그다음 합병의 경우, 자 합병 나왔다. 합병 딱 나오는 순간 떠올려야 될 게 뭐다? 합선 하나.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 나왔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신청하는 때는 딱 두 개요. 합병의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중 나왔네요. 선순위 지번으로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최종 순위가 아니라 역시 계속 뭐다?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신규 등록 이제 지겨울 때도 되었다. 신규 등록 나오면 지겨워도 계속 한다. 계속 소리내어 읽는다. 등, 신, 본부 예외적으로 본 이렇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이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결번. 자, 일반적으로 설명드린다. 집중. 그냥 대충 해가지고 왠지 맞겠지 이런 거 절대 안 통한다. 시험장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머릿속에 저랑 같이 암기한다. 첫 번째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 네 번째 합병, 다섯 번째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맞나요?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세 가지. 오늘 했던 거. 첫 번째 행정구역 개편, 두 번째 지번 변경, 세 번째 축척 변경. 이렇게 정확하게 세워가면서 8가지를 딱 짚고 가란 말이에요. 대충 어른투지 떠는 것처럼 대충 이 정도야가 아니라 딱 정확하게 몇 가지다? 8가지 이렇게. 그럼 이 8가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일단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원칙과 뭐다? 예외. 그리고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게 되면요. 원칙은 결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암기한 이 8가지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의 수니까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가는 거죠. 다만 이제 생각을 해봐.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지번 부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할 수가 없어. 분할. 자꾸 필지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지번이 계속 생겨나기만 하지 줄어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뭐는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원칙이 중요해. 그럼 8가지는 결번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유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거든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는 경우의 수 8가지가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의 수이다. 이 경우는 새롭게 부여하면 결번은 발생한다. 다만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6개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6가지 암기하고 신규 등록과 분할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는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지적소관청은 분할 등의 사유로 결번이 생긴 때에는 이렇게 나오면 뭐하다? X 가겠죠.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결번이 발생하면 X 나오겠죠.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는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두 번째, 결번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그래서 마무리 끝. 자, 19의 기출문제의 변형이지만 실제로는 지번의 포괄적 통합형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충분히 출제가 다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수 암기사항들 몇 가지 일단 나중에 정리하기 전까지는 일단 먼저 암기한다. 임야대장 뭐다?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뭐라고 붙인다?
산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지번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은 뭐하라? 제외한다. 그게 뭔데? 같은 지번과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한다. 이렇게. 그 다음 합병 나오면 합병은 뭐다? 합선 이렇게 항상 선순위 지번. 신규 등록의 경우 나오면 등, 신, 본부 이렇게. 예외적으로 뭐다? 본. 그 예외적인 경우가 언젠데 여러 필지로 되어 있거나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한 경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뭐로? 본 이렇게 자꾸 암기하란 말이에요. 문제를 보면서.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 그럼 결번은 언제 발생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8가지를 먼저 뭐하고? 암기하고 8가지를 순서로 다시 한번 암기해라고. 뭐다?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준용하는 경우 몇 개? 3개. 뭔데?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8가지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다. 여기에서 뭐 빼고? 신규 등록,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그럼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다? 등록, 전환, 합병, 지적 확정,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결번이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정확한 클리어라.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 나 이 기출문제 맞췄어. 나 이거 틀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을 보든지 일단은 여러분은 암기는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은 암기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뭐해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요. 지적법 전반에 걸쳐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폭넓게 알아. 지적 공부 복구무로도 쫙 알고 지번무로도 알고 지목으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해당 테마를 딱 80%만 암기하고 있어. 20%는 안 돼 있고 굉장히 폭넓게 다 알고 있지만 해당 파트를 80%만 알고 있고 B라는 친구는요. 폭넓게는 몰라. 테마가 30개인데 이 친구는 15개밖에 몰라. 15개는 아예 몰라. 근데 15개에 대해서는 딱 정확하게 100% 지금 하는 것처럼 딱 정리해가지고 15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 순서로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잖아. A보다 누가? B가 훨씬 더 점수 잘 나온다고. B는 자기가 출제 비중이 높은 거 순서를 정확하게 15번까지 암기했잖아요. 그러면 15번까지 암기한 그 출제 높은 거 안에서 12문제 중에서 기본 8문제는 나와버리거든. 그 8문제는 맞고 가는 거야. 근데 A는 있잖아. 비중이 높든 낮든 떠나서 전체적으로 테마 30개가 있다면 30개 내용을 80%만 암기하고 간 사람은 빵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수록 암기 분량을 늘려가지 말고 뭐한다? 줄여야 되고. 그럼 줄이는 방법이 뭐냐? 정확하게 한 테마를 뭐해라? 암기해란 거예요. 여기 손댔다 저기 손댔다 여기 손댔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암기를 해도 또 까먹어 안 까먹어? 까먹지. 까먹잖아. 까먹어도 계속 내가 이거는 정확하게 암기한다. 그냥 대충 이 정도까지만 암기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가란 말이야. 그럼 오늘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볼 거잖아. 그러면 이거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암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이야 오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잖아. 계속 반복해 주잖아. 같이 하잖아. 그럼 가면 복습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겠다. 그럼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분량이 어디에 있다? 통합이론서로 보면 양이 많단 말이야. 그까지는 다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딱공 이론 자료를 여러분께 드린 거야. 그럼 딱공 이론 자료에 있는 정도만큼은 뭐 해야 한다?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량이야, 분량.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뭐 하는 거다? 암기하자. 그럼 2개월 후에 예상 문제 들어갈 때 그 암기가 2개월이 지났는데 다 암기되어 있겠어? 안 돼 있겠지. 안 돼 있으면 또 뭐 한다? 또 암기하는 거야.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럼 10월 25일 날은 다 암기해서 시험장 갈까? 아니다. 어떻게 다 암기해서 시험장 가냐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시험은 쳐봐야 되니까. 일단 가보기는 가보자. 일단. 나름대로 난 열심히는 했어. 갔어. 앉았어. 에이, 그래도 일단 열심히 했으니까 일단 문제는 풀자. 풀었어. 나올 때. 아, 어렵네. 난이도가 높았어. 아, 어려웠어. 떨어졌어. 아, 그래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소주 한잔하고 밥 먹고 친구들하고 수다 좀 들다가 야, 내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갔는데 야, 그래도 한번 점수는 매겨볼까? 혹시 모르니까? 매기니까 풀어보니까 합격인 거야. 그게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하고 나면 떨어질 것 같거든? 막상 점수 매겨보면 합격이야. 그거라고, 그거. 그러니까 절대 마지막까지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암기하고 까먹고, 계속 저랑 뭐 하자? 반복하자, 반복. 되겠죠? 네, 됐어요. 자, 좀 쉬었다가요. 그 뒤에 거 정리하도록 할게요.